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하늘만 겨우 빼꼼히 보이는 깊고 깊은 곳에 덕구라는 이름의 나무꾼이 늙으신 호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서 해가 떴나 싶으면 어느새 산마루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기 일쑤였고, 겨울이 되면 눈이 얼은 허리춤까지 차올라 마을 전체가 하얀 소미불을 덮어쓴 듯 고요해지곤 했습니다. 바람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올 때면 마치 짐승이 우는 듯한 소리가 온 마을을 휘감았기에 아이들은 일찌감치 이불 속으로 숨어들고 어른들도 해가 지면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덕구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천성이 착하고 부지런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는데, 그의 효심은 저 높은 산봉우리에 쌓인 눈보다도 더 깊고 맑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덕군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위쪽 산비탈, 바로 아래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로 낡고 허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이연근 묵어서 색이 바랬고 황토를 발라 올린 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왔지만 덕구는 매일같이 마당을 쓸고 닦으며 집안을 정갈하게 가꾸었습니다. 아버지는 덕구가 아주 어릴 적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 혼자 품을 팔아가며 덕구를 키워내셨기에 덕구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이자 하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여 이제는 자리에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아지자 덕구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장터에 내다 팔아 근근히 약값을 마련하고 끼니를 이었지만 워낙 흉년이 든 해라 살림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게 찾아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는데, 매서운 북풍이 문풍지를 찢을 듯이 불어대고 눈보라가 며칠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몰아쳤습니다. 산짐승들도 추위를 피해 깊은 굴 속으로 숨어들고 나무들도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추위에 떨고 있는 삭막한 풍경만이 계속되었습니다. 덕군의 집 광에는 쌀독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아궁이에 뗄 나무마저 거의 떨어져 가는 형편이라 당장 오늘 밤을 넘길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랫목이라도 따뜻해야 편찮으신 어머니가 기침을 덜 하실 텐데, 냉골이나 다름없는 방바닥을 만져보던 덕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 밖의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금방이라도 다시 눈을 퍼부을 듯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차가운 공기는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이 박혀 들어왔습니다. 덕구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낡은 지게를 둘러매고 산으로 갈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을 앞산이나 뒷산은 이미 다른 나무꾼들이 땔감을 다 긁어가 버려서 장아지 하나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기에 덕구는 오늘 큰 마음을 먹고 마을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검은 골짜기 쪽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산세가 험하고 호랑이나 곰 같은 맹수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있어 다들 피하는 곳이었지만 그만큼 굵고 좋은 나무들이 많다는 것을 덕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좋은 나무를 해와서 방을 뜨끈하게 데워드릴게요. 덕구는 잠드신 어머니의 귓가에 잡게 속삭이고는 찢어진 집신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애써 무시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인적은 완전히 끊기고 오직 바람소리와 덕구의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한 숲을 채웠는데,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통에 한 걸음을 떼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 절경을 이루고 있었지만 당장 먹고 살 걱정에 짓눌린 덕구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매서운 장애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언손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가며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고 또 올랐는데
이매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혹시나 산짐승이라도 마주칠까봐 덕구는 낯을 쥔 손에 잔뜩 힘을 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기괴한 소리에 몇 번이나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검은 골짜기 입구에 다다르자 숲은 더욱 울창해지고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전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대낮인데도 어둑어둑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곳은 마을 노인들이 해지면 귀신도 길을 잃는 곳이라며 혀를 내두르던 곳이었지만 덕구는 눈앞에 널려있는 마른 고사목들을 보며 두려움보다는 반가움이 앞섰습니다. 굵고 실한 참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덕구는 지게를 내려놓고 서둘러 나무를 베기 시작했는데 톱질하는 소리가 텅 빈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이 정도면 며칠은 걱정 없겠구나. 이걸 장터에 팔면 쌀도 한 대박 살 수 있을 거야. 덕구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며 희망을 품었고 나무 토막이 하나둘 쌓여갈수록 지게의 무게보다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무를 하던 덕구는 어느새 지게 가득 땔감을 채우게 되었는데 땀으로 젖은 등판이 식어가면서 한기가 다시금 몰려왔습니다. 이제 서둘러 내려가지 않으면 해가 떨어져 산속에서 밤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덕구는 서둘러 지게를 짊어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끼잉 끼잉 하는 가늘고 애처로운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덕구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통과하며 내는 소리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간헐적이지만 분명하게 무언가 생명이 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임이 확실했습니다. 덕구는 잠시 망설였지만 워낙 마음이 여린 탓에 그 소리를 외면하고 발길을 돌릴 수가 없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소리는 덤불이 우거진 비탈 아래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는데 덕구는 낫으로 덩굴을 쳐내며 조심조심 아래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짐승의 누린내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긴장감에 침을 꿀꺽 삼키며 덤불을 헤치던 덕구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아직 젖살도 빠지지 않은 어린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꾼이 놓은 낡은 덫에 뒷다리가 치여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덫에 물린 다리 주변에 눈밭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기력이 다했는지 덕구를 보고도 으르렁거리지 못하고 그저 겁에 질린 눈망울로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순간 호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산골 사람인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눈앞의 생명은 무서운 맹수라기보다는 그저 다쳐서 괴로워하는 작고 여린 짐승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눈빛이 마치 집에서 기다리는 늙은 어머니가 아플 때 짓던 표정과 닮아 보여 덕구의 가슴 한구석을 찌르르하게 울렸습니다. 아이고 쯧쯧 어쩌다가 이런 쇠부티에 걸렸니. 어미는 어디 가고 혼자 이러고 있어. 덕구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짐승에 대한 공포심을 측은지심으로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사람이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하악질을 하려 했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 입만 벙긋거릴 뿐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덕구는 주변을 살피며 혹시 어미 호랑이가 근처에 있지는 않을까. 경계했지만 주위는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은 오직 덕구의 것과 새끼 호랑이의 어지러운 흔적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가면 이 녀석은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과다출혈로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덕구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굵은 나뭇가지를 주어 덫의 용수철 부분을 꾹 눌러 벌리려 시도해 보았습니다. 쇠로 된 덫은 녹이 세월어 뻑뻑하기 그지없었고 혼자 힘으로 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지만
덕구는 안간힘을 쓰며 전 먹던 힘까지 짜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아가. 내가 꺼내줄게. 조금만. 땀방울이 눈 속으로 떨어지며 작은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덕구의 손등 핏줄이 터질 듯이 팽팽해지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을 때 마침내 철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덫의 이빨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덕구는 재빨리 한 손으로 덫을 고정하고 다른 손으로 조심스럽게 새끼 호랑이의 다리를 빼냈는데 뼈가 상했는지 다리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자유가 된 새끼 호랑이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덕구에게서 몇 발자국 물러나더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덕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덕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고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어서 가라. 어미 찾아가야지.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고. 덕구는 손을 휘휘 저으며 호랑이를 보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냉기와 함께 묵직한 살기가 느껴져 덕구의 머리카락이 쭈뼛 섰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본 덕구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야 했는데 덤불숲 그림자 속에 집채만한 어미 호랑이가 노란 안광을 번뜩이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미 호랑이의 덩치는 송아지만 했고 굵은 꼬리는 화난 듯 바닥을 탁탁 치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고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엎드렸는데 심장이 어찌나 크게 뛰는지 귓가에 쿵쿵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의 공격은 오지 않았고 잠시 후 거친 숨소리가 덕구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슬며시 눈을 떠보니 어미 호랑이는 다친 새끼를 혀로 핥아주고 있었고 새끼는 어미 품에 파고들며 안도의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를 추스른 뒤 덕구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흉포한 짐승의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사람처럼 깊고 그윽한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덕구는 호랑이와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기이하게도 공포심보다는 알 수 없는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호랑이는 덕구를 해칠 뜻이 없다는 듯 조용히 뒤돌아 새끼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덕구는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멍하니 그 뒷모습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힘조차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와 땀에 젖은 등을 식히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덕구는 서둘러 지게를 짊어지고 도망치듯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훨씬 멀고 험하게 느껴졌는데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어둑어둑해졌고 숲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며 더욱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덕구는 뒤에서 무언가 쫓아오는 것만 같아 자꾸만 뒤를 힐끔거렸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라서야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냄새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는데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쥐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덕구는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고 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뛰어 들어갔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곤히 잠들어 계셨고 방 안의 냉기는 여전했습니다. 덕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녁밥을 짓기 위해 쌀독을 긁어보니 겨우 한 줌 남짓한 쌀이 나왔는데 덕구는 그것으로 묽은 미음을 끓여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서 이거 좀 드세요. 제가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많이 해왔으니 오늘은 방이 따뜻할 겁니다. 어머니는 힘없는 눈을 뜨고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생했다 내 새끼. 험한 산에 가서 다치지는 않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덕구는 차마 호랑이를 만났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따뜻해진 아랫목에 어머니를 모시고 자신은 문가 쪽에서 잠을 청했는데 눈을 감으면 자꾸만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의 애처로운 눈빛과 어미 호랑이의 서늘한 안광이 떠올라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밖에서 윙윙거리며 울어댔고 덕구는 내일은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팔아 고기라도 한 근 사와야겠다고 다짐하며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쯤 되었을까.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한 가운데 덕군의 집 마당에서 쿵 하는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쌀가마니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린 듯한 소리에 덕군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덕군은 머리맡에 둔 낫을 집어들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거대한 기척이 마당을 서성이는 듯한 느낌에 덕군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잠시 후 어흥 하는 낮고 굵은 짐승의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 눈 밟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덕군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스름한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에는 믿을 수 없는 물체가 검은 산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덕군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헛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대한 산돼지 한 마리가 목덜미에 선명한 이빨 자국을 남긴 채 죽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덕군은 순간 아까 산에서 만났던 어미 호랑이의 눈빛이 떠올랐고 등줄기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그 호랑이가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인가? 덕군은 멍하니 마당에 놓인 산돼지를 바라보며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가늠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덕군은 문을 닫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달빛 아래 빛나는 거대한 짐승의 사체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비치기 시작했고 덕군의 마당에 놓인 거대한 물체의 형상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덕군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조심스럽게 그 검은 짐승 곁으로 다가갔는데 가까이서 보니 산돼지의 크기는 실로 어마어마하여 마치 작은 바위산이 마당 한가운데 솟아있는 듯했습니다. 거친 털에는 아직도 산속에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고 목덜미에 깊게 박힌 이빨 자국에서는 붉은 피가 굳어 검게 변해 있었는데 이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숨통을 끊어놓은 맹수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덕군은 떨리는 손으로 산돼지의 투박한 가죽을 조심스레 쓰다듬어 보았는데 죽은 짐승에게서 느껴지는 온기는 사라졌지만 그 육중한 무게감은 덕구의 가슴을 짓누르며 현실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어제 산에서 마주쳤던 그 어미 호랑이가 은혜를 갚기 위해 덕군의 집 마당까지 물고 온 선물임에 틀림없었으나 한편으로는 마을 한복판까지 호랑이가 내려왔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덕군은 우선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하여 마른 침을 삼켰는데 집안에서 어머니의 인기척이 들려오자 퍼뜩 정신을 차리고 방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기침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나오신 어머니는 마당에 널브러져 있는 거대한 산짐승을 보고는 놀라서 뒷걸음질 치시며 주저앉으실 뻔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병고냐. 집마당에 웬 산돼지가 죽어있단 말이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덕군은 얼른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해드리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산신령님이 우리 모자를 굽어 살피시어 양식을 내려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덕군은 차마 호랑이가 물어다 주었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는데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을 아시면 연로하신 어머니가 기절초풍하실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신기하고도 두려운 눈빛으로 산돼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침밥을 짓기 위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할 무렵 이웃집에 사는 돌소에 아범이 쌈지 담배를 물고 마시를 나오다가 덕군의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평소처럼 안부를 물으려던 돌쇠. 아범은 덕군의 마당을 가득 채운 검은 형체를 보고는 입에 물고 있던 담뱃대를 툭 떨어뜨리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저게 뭐여 덕구야, 저게 호랑이가 잡은 산돼지 아니냐. 돌쇠 아범의 고함 소리는 고요하던 아침 공기를 가르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 소리에 놀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삽시간에 덕분에 집 앞은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모두들 마당에 놓인 산돼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개 중에는 무서워서 담장 뒤에 숨어 빼꼼히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려는 젊은 장정들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순식간에 덕군의 마당은 장터처럼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마을의 사냥꾼인 칠성이 어깨에 낡은 화승총을 걸러매고 인파를 해치며 불쑥 나타났습니다. 칠성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총을 다룰 줄 아는 포수였는데 성질이 급하고 욕심이 많아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과 잦은 마찰을 빚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찌푸린 미간으로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마당 안으로 들어와서는 산돼지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쭈그리고 앉아 상처 부위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비켜봐, 다들 비켜. 이게 무슨 구경거리라고 모여있어. 칠성의 고함에 사람들은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고 덕구는 불안한 눈빛으로 칠성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은 산돼지의 목덜미에 난 이빨 자국을 손가락으로 재보기도 하고 굳은 피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더니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고 덕구를 쏘아보았습니다. 이건 보통 놈이 아니야. 발자국 크기를 보라고. 이건 10년 묵은 대호 다우가 한 짓이야. 칠성이 바닥에 찍힌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을 가리키며 소리치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웅성거렸습니다. 칠성은 기세를 몰아 사람들을 향해 으름장을 놓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와서 사냥감을 놓고 갔다. 이건 아주 불길한 징조라고 놈이 자기 영역을 표시하려고 일부러 여기다 두고 간 거야. 이제 곧 사람 고기 맛을 보러 다시 올 게 분명해. 칠성의 말에 마을 안악들은 사색이 되어 아이들을 품에 끌어안았고 노인들은 혀를 차며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덕구는 칠성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새끼 호랑이를 구해준 일을 말하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지팡이를 짚은 촌장 어르신이 헛기침을 하며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촌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시고 지혜가 깊어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분이었습니다. 칠성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촌장님이 나타나자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고 촌장님은 덕군의 마당으로 들어와 산돼지와 호랑이 발자국을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촌장님은 주름진 눈매를 가늘게 뜨고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 계셨는데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을 사람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시며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떼셨습니다. 허이여,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산군샨, 준이제 먹이를 사람 사는 마당에 내어주다니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 보는구먼. 칠성이 촌장님의 말에 끼어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촌장님, 이건 필시 호랑이가 우리 마을을 얕보고 도발하는 겁니다. 당장 장정들을 모아 산으로 올라가서 놈을 잡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 밤 당장이라도 누가 물려갈지 모릅니다. 칠성은 흥분하여 침을 튀기며 말했지만
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칠성아, 너무 흥분하지 말거라. 짐승이라도 이유 없이 제 밥을 남에게 주지는 않는 법이다. 자세히 보아라. 이 산돼지는 놈이 먹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아주 깨끗하게 잡은 온전한 것이다. 이건 영역 표시라기보다는 마치 누군가에게 주는 선물 같구나. 촌장님의 해안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칠성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씩씩거렸습니다. 선물이라니요? 호랑이가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덕구, 저 녀석이 산에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호랑이를 집까지 끌고 왔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칠성의 날카로운 지적에 모든 시선이 덕구에게 쏠렸습니다. 덕구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하자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촌장님이 덕구에게 다가와 온화한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덕구야, 어제 산에 나무하러 갔을 때 혹시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느냐, 짐승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덕구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랑이를 살려주었다는 말이 칠성 같은 사냥꾼에게 들어가면 기필코 그 어미와 새끼를 잡으러 갈 것이 뻔했기에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촌장님. 어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무만 겨우 하고 허겁지겁 내려왔습니다. 너무 춥고 힘들어서 집에 오자마자 골아떨어졌는데 밤에 쿵소리가 나서 나와보니 이놈이 있었습니다.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고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촌장님은 덕구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채셨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으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만 어쨌든 상훈이 마을까지 내려온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모두들 당분간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게야. 그리고 덕구 너는 특히 조심하거라. 산짐승은 한번 다녀간 길을 다시 찾는 습성이 있으니. 촌장님의 당부에 덕구는 고개를 조아리며 명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지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두고 보슈 내 말이 맞을 테니까 오늘 밤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그놈이 나타나면 가죽을 벗겨버릴 테다. 칠성은 으름장을 놓고는 총을 고쳐매고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렸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불안한 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마당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 정적은 전과는 달리 무겁고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덕구는 덩그러니 남겨진 거대한 산돼지를 처치해야 했는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도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큰 식칼을 가져와 산돼지를 해체하기 시작했는데 두꺼운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칼이 들어갈 때마다 붉은 피가 눈 덮인 마당을 적셨고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을 하여 덕구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굶고 계신 어머니와 텅 빈 쌀독을 생각하며 꾹 참고 손을 놀렸습니다. 이 곡이면 어머니 기력을 회복시켜 드릴 수 있을 거야. 장에 내다 팔면 쌀도 사고 밀린 외상값도 갚을 수 있겠지. 덕구는 호랑이가 준 뜻밖의 선물이 고마우면서도 이로 인해 벌어질지 모르는 소동이 두려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덕구는 산돼지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광에 차곡차곡 쌓아두었고 그중 가장 부드러운 살코기를 골라 솥에 넣고 푹 삶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고기 삶는 냄새가 다 쓰러져가는 초갓집 틈새로 새어나가자 며칠째 묽은 미움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머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덕구야 고기 냄새가 참으로 좋구나. 산신령님이 우리 모자를 살리셨어. 어머니는 숟가락으로 고깃국을 떠드시며 연신 감탄하셨고 그 모습을 보는 덕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호랑이가 가져다준 고기라는 것을 알면 드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덕구는 그저 웃으며 많이 드세요 어머니.
이제 걱정 없습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덕구의 마음 한구석에는 칠성이 오늘 밤 매복을 하겠다고 한 말이 가시처럼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는데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호랑이 이야기를 하느라 물 깃는 것도 잊을 지경이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성화에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덕군의 집이 명당인가 흉가인가 호랑이가 제 집 드나들듯 하니 원. 그러게 말이야. 덕구, 그 녀석이 평소에 얌전하더니 산에서 무슨 사다를 내고 온 게 분명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덕구의 귀에까지 들어왔고 덕구는 마치 자신이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문을 닫아 걸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야 했습니다. 호랑이에 대한 공포는 순식간에 덕구에 대한 의심과 원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고 덕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하자 칠성이 약속대로 마을 청년 몇 명을 데리고 덕군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몽둥이 그리고 창과 같은 무기들이 들려 있었고 칠성의 눈에는 호랑이를 잡겠다는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덕구야, 오늘 밤은 우리가 네 집 마당에서 매복을 설 테니 너는 방 안에서 꼼짝 말고 있어라. 불도 켜지 말고 쥐 죽은 듯이 있어야 놈이 안심하고 내려올 거다. 칠성은 덕구의 대답도 듣지 않고 마당 곳곳에 사람들을 배치하고는 자신은 담벼락 및 어두운 그늘에 몸을 숨기고 총구를 대문 쪽으로 겨누었습니다. 덕구는 방문 틈으로 그 살벌한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됐습니다. 만약 어미 호랑이가 정말로 다시 내려온다면 칠성의 총에 맞아 죽거나 마을 사람들이 다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산골 마을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칠성과 마을 청년들은 추위에 떨면서도 숨을 죽이고 호랑이를 기다렸고 덕구는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제발 호랑이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람소리 하나에도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무기를 고쳐 잡았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면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어제 산에서 보았던 호랑이의 눈빛, 그 깊고 슬픈 모성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고 새끼를 데려가던 그 모습은 분명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영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들은 그 호랑이를 잡기 위해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으니 덕구는 이 비극적인 엇갈림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자정이 넘어가자 기다림에 지친 마을 청년들 중 몇몇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칠성도 추위와 피로에 지쳐 잠시 총을 내려놓고 언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뒷산에서부터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장작더미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칠성이 소스라치게 놀라 총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고 졸던 청년들도 허둥지둥 일어나 무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장작더미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바람에 쓰러진 것인지 쥐가 건드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제기랄 쥐새끼인가 보군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덕구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호랑이가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동물적인 감각으로 인간들의 살기를 느낀 호랑이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덕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덕구는 방문을 아주 조금 열고 칠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호랑이도 눈치가 빠른 짐승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절대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덕구의 말은 반은 진심이고 반은 호랑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덕구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시끄러워, 이놈은 반드시 온다. 피맛을 본 짐승은 절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어.
너는 입 다물고 방에나 들어가 있어. 칠성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달은 덕구는 다시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의 온기로 따뜻했지만 덕구의 마음은 한겨울 눈밭에 서 있는 것처럼 시리고 추웠습니다. 과연 오늘 밤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지 덕구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축시를 지나 인시로 향하고 있었지만 덕군의 마당에 감도는 긴장감은 조금도 사그라들 줄을 몰랐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희미한데 칠성을 비롯한 마을 장정들은 추위와 싸우며 여전히 마당 구석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나올 때마다 하얀 서리가 수염에 맺힐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졌지만 호랑이를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뭉친 그들의 눈빛만은 횃불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덕구는 방 문틈으로 그 살벌한 광경을 지켜보며 혹시나 호랑이가 정말로 나타나 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림자만 비춰도 칠성은 총구를 그쪽으로 돌리며 살기를 내뿜었고 그럴 때마다 덕구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기를 수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바깥과는 달리 따뜻했지만 덕구의 마음은 한겨울 벌판에 홀로 서 있는 듯 시리고 외로웠습니다. 칠성의 말대로라면 호랑이는 피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올 사나운 맹수였지만 덕구가 산에서 만난 그 호랑이는 자식을 살려준 은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줄 아는 영물 중의 영물이었습니다. 덕구는 자신이 그때 덫을 풀어주지 않았더라면 새끼 호랑이는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고 어미 호랑이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미쳐 날뛰며 정말로 사람을 해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이 평화는 호랑이의 자비 덕분이라 믿었지만 이를 알 리 없는 마을 사람들은 그저 호랑이를 잡아야 할 위험한 짐승으로만 여기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덕구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호랑이가 어디 사는지 대라는 추궁을 당할까봐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매복에 나선 사람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추위에 언 손발을 녹이느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잦아졌습니다. 이복의 칠성 형님, 아무래도 오늘은 틀린 것 같소. 호랑이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굴 밖으로 나오겠소. 한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리자 칠성은 매서운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쉬 입 다물어.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라고 했잖아. 우리가 방심하는 틈을 노리고 있을 게 분명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반드시 나타난다. 칠성은 고집스럽게 총을 놓지 않았지만 그의 눈 밑에도 피로가 역력히 묻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기세에 눌려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다들 따뜻한 아랫목 생각에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가 기침을 하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바깥의 소란스러움에 잠을 깨신 모양이었습니다. 덕구야, 밖에 무슨 일이 있느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어머니의 힘없는 목소리에 덕구는 얼른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어머니. 마을 사람들이 순찰을 도는 중인가 봅니다. 걱정 마시고 더 주무세요. 덕구는 거짓말로 어머니를 달랬지만 어머니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신 듯 걱정스런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순찰이라니 이 깊은 밤에 왜 우리 집 마당에서 그런단 말이냐. 혹시 어제 그 산돼지 때문에 그러는 개냐 호랑이가 또 올까봐. 어머니의 예리한 질문에 덕구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유, 어머니도 참 호랑이가 뭐 볼 게 있다고 또 오겠어요. 사람들이 괜한 걱정을 하는 거지요. 제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세요. 덕구는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리며 다시 자리에 눕혀드렸지만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잠드시는 것을 확인한 후 덕구는 다시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기를 멈추고 쥐 죽은 듯 조용해지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리서 컹컹거리던 개 짖는 소리가 뚝 끊기더니 온 마을이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듯 정막에 휩싸인 것입니다. 이는 산의 주인이자 백수바이쇼의 왕인 호랑이가 근처에 나타났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동물들만이 감지하는 절대적인 공포와 경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덕구의 등골에 다시금 오싹한 소름이 돋았고 칠성 역시 이 기이한 정적을 감지한 듯 잔뜩 긴장하며 총을 고쳐 잡았습니다. 왔다, 놈이 왔다. 칠성이 나지막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덕구의 귀에까지 들려왔고 매복해 있던 청년들도 마른 침을 삼키며 무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산 쪽에서 비릿하면서도 묵직한 야생의 냄새가 실려왔는데 그것은 어제 산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덕구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가 정말로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덕구는 호랑이가 공격하러 온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공격할 의도였다면 이렇게 당당하게 냄새를 풍기며 기척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 없이 접근해 순식간에 덮쳤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불빛이 둥둥 떠다니듯 나타났는데 그것은 담장 너머 높은 밤나무 가지 위에 앉은 어미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호랑이는 마당에 매복한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마치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유로운 태도로 꼬리를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불빛을 발견하자마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총구를 겨누었습니다. 저기다 저 나무 위야. 칠성의 외침과 동시에 청년들이 횃불을 높이 쳐들었고 갑자기 밝아진 불빛 속에 호랑이의 거대한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고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방아쇠에 건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안 돼. 덕구는 자신도 모르게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칠성이 총을 쏘면 호랑이가 다치거나 반대로 성난 호랑이가 사람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덕구는 맨발로 마당으로 뛰어들어가 칠성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을 벌려 섰습니다. 형님, 쏘지 마세요. 제발 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덕구의 행동에 칠성은 깜짝 놀라 총구를 거두며 덕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자식이 미쳤나 비켜 저놈을 잡을 절호의 기회란 말이다. 칠성은 덕구를 밀쳐내려 했지만 평소 유순하던 덕구는 바위처럼 버티고 서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 호랑이는 우리를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덕구의 절규에 칠성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치러 온 게 아니라니. 야, 이 멍청한 노마 호랑이가 마실이라도 나왔다는 거냐. 저 이빨과 발톱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칠성은 씩씩거리며 다시 총을 겨누려 했지만 덕구는 총구 앞을 끈질기게 가로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덕구의 돌발 행동에 당황하여 웅성거렸습니다. 덕구야, 너 왜 그러냐? 호랑이에 홀리기라도 한 거냐? 위험해. 어서 이쪽으로 피해. 사람들은 덕구를 걱정하면서도 호랑이의 눈치를 보느라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의 호랑이는 그 소란스러운 광경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공격할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덕구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깊고 그윽했습니다. 덕구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호랑이의 시선을 의식하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리고 동네분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제 제가 산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왜 이러는지 아실 겁니다. 덕구의 비장한 태도에 칠성도 잠시 멈칫했고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제 제가 검은 골짜기에서 나무를 하다가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덕구의 고백이 시작되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새끼 호랑이, 칠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냥꾼들이 쳐놓은 낡은 덫에 다리가 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덫을 벌려 새끼를 구해주었습니다. 덕구의 말에 사람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건드리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믿는 산골 사람들이었기에 덕구의 행동은 무모함을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어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저 나무 위에 있는 저 호랑이입니다. 덕구가 손으로 나무 위를 가리키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호랑이에게로 쏠렸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덕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으르렁거리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미 호랑이는 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끼를 데리고 가면서 저를 한참이나 쳐다보다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마당에 산돼지를 놓고 간 것도 바로 저 호랑이입니다. 그건 은혜를 갚으려는 선물이었습니다. 덕구는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진실을 토해내며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갚을 줄 아는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고 총부리를 겨눠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제발 그냥 보내주십시오. 덕구의 호소는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사람들의 가슴에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먼. 어쩐지 산돼지가 너무 깨끗하다 했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낀 칠성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다들 저놈 말에 속지 마. 호랑이가 은혜를 갚는다는 게 말이 돼. 저건 다 꾸며낸 이야기야. 덕구, 저놈이 호랑이 귀신에 씌어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칠성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다시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는 안 속아. 오늘 저놈 가죽을 벗겨서 누가 옳은지 보여주마. 칠성의 고집은 쇠심줄보다 질겼고 그의 눈은 탐욕과 아집으로 이미 멀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덕구를 밀쳐내고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탕다탕 하는 굉음이 고요한 상월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총알은 호랑이를 맞추지 못하고 허공을 갈랐는데 덕구가 몸을 날려 칠성의 팔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빗나간 총소리에 놀란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나무 위에 있던 호랑이는 날렵하게 몸을 날려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공격해 올 것이라 생각하고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의학 호랑이다. 사람 살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칠성은 재장전을 하려고 허둥지둥 화약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땅에 내려온 호랑이는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덕구와 칠성 사이에 우뚝 서서 칠성을 향해 천둥 같은 소리로 크아양 하고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는 땅이 울리고 집이 흔들릴 정도로 거대하여 칠성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줌을 지릴 정도로 공포에 질린 칠성 앞에서 호랑이는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칠성은 이제 죽었구나 싶어 눈을 질끈 감았지만 호랑이의 발톱은 칠성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랑이는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덕구의 발치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그것은 산짐승도 아니고 피 묻은 고기도 아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것은 흙이 묻은 채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는 산삼 한 뿌리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절벽 틈에서나 자란다는 천년 묵은 산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그 귀한 약초가 덕구의 집신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덕구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주저앉은 칠성을 한심하다는 듯 노려본 뒤 유유히 담장을 뛰어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뒤에도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흩어졌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시 모여들었고 그들은 덕구의 발치에 놓인 산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거 산삼 아니요. 세상에 저렇게 큰 산삼은 난생 처음 보네. 촌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산삼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보시더니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값을 매길 수도 없는 영약, 링야오 이다덕구야. 상운이 내 효성에 감동하여 어머니 병을 고치라고 내려준 선물이야. 촌장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전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갚으러 왔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성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총알이 빗나간 것, 그리고 호랑이가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살려준 것, 그리고 덕구에게 산삼을 주고 간 것 등 모든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오판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를 깨닫고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덕구는 촌장님이 건네주는 산삼을 받아들고 호랑이가 사라진 산 쪽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안도감과 고마움, 그리고 말 못하는 짐승과 나눈 깊은 교감에서 우러나온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난 뒤 덕구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바깥의 굉음과 비명소리에 놀라 깨어 계시던 어머니는 덕구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덕구야, 그게 무엇이냐? 향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덕구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산신령님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어제 제가 구해준 호랑이가 이걸 가져다 주었어요. 이걸 드시면 어머니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거예요. 덕구는 차마 칠성이 총을 쏘고 난리가 났던 이야기는 하지 않고 호랑이의 신통함과 고마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들의 손에 들린 산삼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네가 평소에 착하게 사니 짐승도 너를 돕는구나. 장하다 내 아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랑이가 다녀간 덕군의 마당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밤새도록 호랑이와 덕구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총을 부러뜨려 아궁이에 던져버리고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을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얼마나 큰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덕군의 집 부엌에서는 산삼을 다리는 약탕관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그윽한 향기는 담장을 넘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쌓인 두려움과 의심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따뜻한 믿음과 평화를 채워주는 듯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내리는 눈은 전처럼 춥고 매서운 눈이 아니라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소미불 같은 눈이었습니다. 덕구는 어머니에게 정성스럽게 달인 산삼물을 떠먹여 드리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잠드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한결 거칠지 않고 평온해진 것을 느끼며 덕구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하얗게 밝아오는 아침 햇살을 느끼며 덕구는 마음속으로 산속에 있을 호랑이 모자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부디 몸조심하고 새끼랑 잘 살거라. 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호랑이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은 덕구의 인생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한 이웃으로 돌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지난밤의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을에는 평소보다 더 깊고 투명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공포에 질린 침묵이 아니라 기이하고 영험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경외심이 만들어낸 차분함이었습니다. 덕군의 집 굴뚝에서는 새벽부터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연기 속에 섞여 나오는 그윽한 약초 냄새가 온 마을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한약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맞는 순간 정신이 맑아지고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천년 묵은 산삼의 향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하나둘씩 덕군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는데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없이 조용히 살인문 너머를 기웃거리며 밤사이 안녕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간밤에 호랑이가 다녀간 자리는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덮여 흔적이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거대하고 신비로운 짐승의 잔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덕군은 밤새 정성으로 달인 산삼물을 어머니께 올리고는 잠시 마루에 걸터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을 드시고 난 후 마치 기적처럼 거칠던 숨소리가 잦아들고 창백하던 얼굴에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군은 그 모습을 보며 호랑이가 주고 간 선물이 헛된 것이 아님을 다시금 확신했고 가슴 벅찬 감동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살인문이 삐거덕거리며 열리고 촌장님을 필두로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덕구에 대한 미안함과 호랑이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산삼에 대한 호기심이 복잡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촌장님은 덕구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덕구야, 밤새 별일 없었느냐? 어머니 차도는 좀 어떠하시고 온 동네에 향기가 진동을 하는구나. 덕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며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촌장님. 덕분에 어머니께서는 한결 편안해지셨습니다.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구의 밝은 표정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구먼. 산신령님이 덕구의 효성에 감동하신 게야. 그렇고 말고 호랑이가 산삼을 물어다 줄 정도면 보통 정성이 아니지.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덕구를 칭찬하며 지난밤의 오해를 씻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단 한 사람 어젯밤 호랑이에게 총을 겨누었던 사냥꾼 칠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칠성의 행방을 찾았지만 그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다는 소문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촌장님은 헛기침을 하시며 분위기를 정돈하신 후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어젯밤 우리는 단순히 산짐승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영물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 영물이 덕분에 집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촌장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는 아직 풀어야 할 매듭이 남아있다. 칠성이가 저지른 실수는 비록 짐승을 잡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나 자칫하면 큰 재앙을 부를 뻔했다. 그를 불러다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다시는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타일러야 할 것이다. 촌장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덕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촌장님, 제가 칠성 형님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형님도 많이 놀라고 후회하고 계실 겁니다. 덕구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칠성의 집으로 향했는데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칠성의 집은 마을 어귀 외딴 곳에 있었는데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덕구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불렀습니다. 칠성 형님,
저 덕구입니다. 안에 계신지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안에서 거친 기침 소리와 함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거라. 내 무슨 낯으로 너를 보겠느냐. 칠성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고 평소에 당당하고 거칠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덕구는 문을 열고 들어가 마루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칠성을 마주했습니다. 어젯밤에 그 살기등등하던 사냥꾼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하고 늙어버린 한 남자만이 거기 있었습니다. 형님 마을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함께 오해를 푸시지요. 덕구가 손을 내밀었지만 칠성은 고개를 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산군 샨준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으니 언제 벌을 받아 죽을지 모르는 몸이다. 네가 나를 살렸는데 나는 너를 의심하고 모욕했으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느냐. 칠성은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반으로 쪼개진 화승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덕구는 칠성의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호랑이도 형님을 용서하고 갔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제가 어찌 형님을 미워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도 형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모으려는 겁니다. 어서 가시지요. 덕구의 진심 어린 설득에 칠성은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덕구가 칠성을 데리고 다시 집마당으로 들어서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촌장님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촌장님, 그리고 마을 분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산신령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 없는 덕구를 괴롭혔습니다.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모습에 사람들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평소 거만하던 칠성이 이렇게까지 낮아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촌장님은 지팡이로 칠성의 어깨를 툭툭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거라. 상운도 너를 살려주었는데 우리가 너를 탓해서 무엇하겠느냐. 다만 앞으로는 산을 경외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잊지 말거라. 촌장님의 용서와 덕구의 배려로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따뜻한 화해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마당 한쪽에 쌓여있는 산돼지 고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저 고기는 어쩐다죠. 호랑이가 주고 간 고기라 먹기가 좀 겁나기도 하고. 그 말에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미소를 지으며 나섰습니다. 어르신들, 이 고기는 호랑이가 제 어머니를 위해 주신 것이지만 양이 워낙 많아 저희 모자가 다 먹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기념으로 다 같이 나눠 먹는 것이 호랑이의 뜻에도 맞지 않을까요? 덕구의 제안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흉년이라 고기 구경하기가 힘들었던 터라 덕구의 넉넉한 인심은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곧이어 덕군의 마당에서는 때 아닌 잔치 준비가 벌어졌는데 마을 안악들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정들은 덕구가 해온 나무를 패서 장작을 만들고 칠성은 자신이 가진 솜씨를 발휘하여 산돼지 고기를 능숙하게 손질했습니다. 그는 죄를 씻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땀을 흘리며 고기를 써는 그의 얼굴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위는 구워 먹고 뼈는 푹 고아서 탕을 끓입시다. 칠성의 주도해 요리가 진행되자 마당 가득 고소한 냄새가 퍼져 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고 노인들은 툇마루에 앉아 덕담을 나누며 흐뭇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을 푼 국물의 산돼지, 고기와 시래기가 어우러져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음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아낙네들은 갓 지은 밥을 퍼 나르고
묵은 김치를 꺼내어 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상올 마을의 인심이 가득 담긴 풍성한 밥상이었습니다. 자, 다들 많이 드세요. 덕구 덕분에 우리 입이 호강하네. 동네 사람들은 둘러앉아 뜨끈한 국밥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추운 겨울바람도 사람들의 열기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고 덕군의 마당은 마치 봄날처럼 훈훈했습니다. 덕군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폈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고기를 나르는 칠성의 모습도 더 이상 겉돌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방문이 열리고 덕구의 어머니가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부축 없이는 일어나지도 못하셨을 어머니가 지팡이도 없이 스스로 걸어 나오시는 모습에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댁네. 어머니 좀 보게 걸어 나오시네. 어머니의 얼굴은 혈색이 좋아 보였고 눈빛도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산삼의 효능이 벌써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효성과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기운을 차리신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덕구는 한달음에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찬바람 쐬시면 안 되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방에만 있을 수가 없더구나. 이 좋은 날 나도 이웃들과 어울려야지. 어머니는 촌장님과 마을 어르신들께 허리 굽혀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제 못난 몸 때문에 아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이렇게 마을 분들이 도와주셔서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촌장님은 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덕담을 건네셨습니다. 천만에요. 자식을 저리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복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 훌륭한 아들 보시면서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어머니의 쾌차를 축하했고 몇몇 안악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호랑이가 가져다준 공포는 이제 완벽하게 축복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효심 깊은 덕구와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덕구는 어머니를 따뜻한 윗목자리에 모시고 잘 익은 고기와 국을 떠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덕구의 마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풍요로웠습니다. 칠성이 다가와 머뭇거리며 고기 한 접시를 더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일 부드러운 살로 골랐습니다. 많이 드시고 얼른 완쾌하십시오. 제가 참 면목이 없습니다. 칠성의 사과에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는 법이지요. 이렇게 맛난 고기를 다듬어 주셨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아량에 칠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정말로 모든 앙금이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올라 눈 쌓인 지붕 위를 반짝이게 비추었고 배불리 먹은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예시야기를 나누거나 윷놀이를 하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덕군의 집은 더 이상 가난하고 외로운 초갓집이 아니라 마을의 사랑방이자 화합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호랑이 흉내를 내며 뛰어놀았지만 그 흉내는 더 이상 무서운 맹수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덕군은 마루에 앉아 이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와의 만남 공포에 떨었던 어미 호랑이와의 대면, 그리고 마당에 놓인 산돼지와 산삼칠성 형님과의 갈등과 화해. 이 모든 것이 마치 짠 듯이 연결되어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잔치가 파할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남은 음식을 나누어 싸들고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덕구야, 오늘 정말 잘 먹었다. 다음에 또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거라. 어머니 잘 모시고 산삼 다 떨어지면 내가 도라지라도 캐다 줄게.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인사를 남기고 덕군의 집을 나섰습니다. 칠성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설거지와 뒷정리를 도왔는데 덕구가 만류해도 한사코 거들겠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 이렇게라도 해야 오늘 밤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다. 칠성의 말에 덕구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함께 그릇을 닦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깨끗해진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아침의 정막과는 달리 온기와 활력이 넘치는 고요였습니다. 덕구는 깨끗이 치워진 마당 한가운데 서서 호랑이가 앉아 있었던 밤나무 가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눈가루를 흩날렸는데 마치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며 인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덕구는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하며 이제는 정말로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드셨고 덕구는 땔감을 가지러 광으로 향했습니다. 광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준 곡식과 반찬들이 가득 차 있어서 당분간은 끼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놀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덕구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닥따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호랑이가 맺어준 인연은 덕구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웃과 화해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그의 가족이었고 산속의 호랑이조차 그의 친구였습니다. 불길이 잦아들고 숯이 빨갛게 달아오르자 덕구는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저랑 사세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덕구의 다짐은 따뜻한 방 안 공기에 녹아들어 어머니의 꿈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어느덧 덕군의 마을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매서운 동장군도 물러가고 산골짜기마다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쌓여있던 눈이 녹아 처마 밑으로 투명한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얼음장 밑으로 흐르던 계곡물 소리가 경쾌하게 바뀌면서 마을은 기지개를 켜듯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덕군의 집 마당에 수북이 쌓여있던 눈도 모두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언 땅을 뚫고 올라와 생명의 경이로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다녀간 이후로 덕군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복받은 집으로 불리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덕군의 마당을 밟으면 좋은 기운을 얻는다 하여 오며 가며 들러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칠성이 부러뜨린 총을 묻은 자리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가 피어나 지난날의 살기와 욕심이 아름다운 꽃으로 승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덕구 어머니의 건강이었는데 호랑이가 주고 간 산삼을 다려 드신 후로는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회복하여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거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기침소리가 완전히 뚝 끊겼고 백지장처럼 창백하던 얼굴에는 복숭아꽃 같은 홍조가 돌아 마치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방 안에만 누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나와 텃밭을 일구기도 하고 이웃 마실을 다니며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덕구는 건강해진 어머니가 마당을 거니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고 산 쪽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호랑이에게 마음속으로 수천 번이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은 덕구에게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선물이었으며 이는 효심 깊은 아들에게 하늘이 내린 최고의 보답이었습니다. 사냥꾼 칠성의 변화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이야깃거리였는데 그는 그날 이후로 사냥을 완전히 그만두고 대신 마을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급함으로 인해 자칫하면 큰 화를 부를 뻔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속죄하는 마음으로 덕군의 집수리를 자초하고 나섰습니다. 겨우내 찬바람이 들어오던 헐거운 문짝을 튼튼한 나무로 새로 짜서 달아주고
비가 새던 지붕의 이형을 걷어내고 새짚으로 두툼하게 엮어 올렸습니다. 칠성은 덕구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주었고 덕구 또한 칠성을 친형님처럼 따르며 의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틈만 나면 마루에 걸터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지난날의 호랑이 이야기를 안주 삼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겨운지 보는 이들마저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농번기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덕군의 논밭으로 몰려와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덕구 모자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덕구를 산신령이 돕는 사람이라 여겨 귀하게 대접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 애썼습니다. 덕구는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더욱 부지런히 몸을 움직였고 땀 흘려 일하는 그의 건실한 모습은 마을 처녀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덕구의 쟁기질 소리에 맞춰 소가 힘차게 밭을 갈았고 씨앗이 뿌려진 밭고랑마다 풍년의 약속이 심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하다가 새참 시간이 되면 덕군의 논두렁에 모여 앉아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 온 보리차와 감자를 나눠 먹으며 웃음소리로 들판을 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산으로 퍼져나갔고 아마도 깊은 숲속에 있는 호랑이도 그 소리를 듣고 흐뭇해할 것만 같았습니다. 덕군은 나무를 하러 갈 때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는데 검은 골짜기 깊은 곳까지 들어가도 산짐승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산에 들어갈 때면 마치 오랜 친구의 집에 방문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했습니다. 그는 가끔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를 구해주었던 그 장소에 찾아가 호랑이 가족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돌탑을 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아도 호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바람결에 스치는 풀냄새 속에서 희미하게 호랑이의 기척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덕구는 산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욕심부리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나무를 하여 내려왔습니다. 산도 그런 덕구를 알아보는지 그가 가는 길에는 항상 질 좋은 나무와 귀한 약초들이 눈에 띄곤 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갔던 덕구는 읍내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네가 그 호랑이의 은혜를 입은 나무꾼인가? 하고 묻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경외심이 가득했고 개 중에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고 싶다며 덕구의 소매를 잡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덕구는 쑥스러워하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사람들은 덕구의 선한 인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구는 장터에서 번 돈으로 어머니에게 드릴 고운 옷감과 맛있는 반찬거리를 샀고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기름진 고기도 한근 끊어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덕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지게에 실린 짐보다 마음속에 가득 찬 희망이 그를 더욱 힘나게 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덕군의 마당에는 봉숭아꽃과 채송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칠성이 만들어준 평상에는 저녁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옥수수와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더위를 식혔고 밤하늘에 쏟아질 듯 빛나는 별들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는 단연 호랑이 이야기였는데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고 다듬어져 어느새 한편의 영웅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덕구 무릎에 매달려 호랑이가 정말 집채만 했어요 하고 물었고 덕구는 인자한 미소로 그럼 아주 크고 멋진 호랑이였지 하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호랑이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덕구에게 그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비록 자신도 많이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덕구가 장부라도 볼 수 있게 돕고 싶어 했습니다. 덕구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호롱불 아래서 칠성에게 글을 배우며 배움의 기쁨을 알아갔습니다.
덕구의 머리가 트이자 살림을 꾸리는 지혜도 늘어났고 어머니는 아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더 없는 행복을 느끼셨습니다. 우리 덕구가 글을 다 읽다니 이제 장가를 가도 되겠구나. 어머니의 농담 섞인 말씀에 덕구는 얼굴을 붉혔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마을에서도 덕구를 사위로 삼고 싶어하는 어른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덕구의 집 앞은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잦아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물어다 준 복은 단순히 재물에 그치지 않고 덕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자 마을은 풍년의 기쁨으로 들썩였습니다. 덕군의 밭에서도 곡식이 알알이 연글어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도와준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연이 보살펴준 덕분이었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타작하던 날 칠성과 마을 장정들은 덕군의 마당에서 떡매를 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갓 지은 인절미에 고소한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고 어머니는 넉넉하게 떡을 빚어 마을의 모든 집과 나누었습니다. 덕군의 떡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더라. 사람들은 덕담을 주고받으며 덕군의 집의 풍요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광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였고 처마 밑에는 곶감과 시래기가 주렁주렁 매달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찬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덕군은 겨울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예년 같으면 땔감 걱정에 한숨부터 나왔겠지만 올해는 칠성과 함께 미리 해둔 장작이 창고 가득 쌓여 있어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덕군은 어머니를 위해 방바닥을 더욱 두툼하게 미장하고 문풍지를 꼼꼼하게 발라 황소바람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단속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밤 덕군은 따뜻한 아랫목에 어머니를 모시고 앉아 칠성이 선물해준 꿀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작년 이맘때는 참 춥고 막막했는데 올해는 꿈만 같습니다. 덕구의 말에 어머니는 덕구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래, 이게 다 내 착한 심성 덕분이다. 하늘도 산짐승도 네 마음을 안개야. 밤이 깊어가자 덕구는 문득 작년에 만났던 호랑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처럼 눈이 오는 밤이면 그 호랑이 가족은 어디서 추위를 피하고 있을지, 새끼는 얼마나 자랐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덕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세상은 고요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덕구는 호랑이가 앉아 있었던 밤나무를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어머니가 사셨고 우리 집이 일어섰다. 너도 이 추운 겨울 아프지 말고 잘 지내거라. 덕구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며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멀리 마을 뒷산 능선에서 어흥 하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예전처럼 공포를 주는 포효가 아니라 마치 덕구의 인사에 답하는 듯한 부드럽고 묵직한 울림이었습니다. 덕구는 그 소리를 듣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칠성도 자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지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며 덕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칠성은 빙그레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덕구도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그곳에서 이 마을과 덕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는 눈 내리는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덕구는 잠든 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며드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 바닥이 등을 지지고 밖에서는 눈 내리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덕구는 눈을 감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을 그려보았습니다. 내년 봄에는 칠성 형님과 함께 산 너머 마을까지 가서 장사를 해볼까 아니면 어머니 모시고 온천이라도 다녀올까
하는 행복한 고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랑이와의 기이한 인연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제 덕구의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로 남아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상월마을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더랍니다. 덫에 걸린 호랑이를 구해준 그 나무꾼은 호랑이의 보은으로 늙은 어머니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눈이 많이 내리는 밤이면 그 마을 사람들은 덕분의 이야기를 하며 잠이 든다고 합니다. 바람이 맑게 불고 별이 총총한 밤, 여러분도 마음속에 착한 호랑이 한 마리 키우시며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